로봇이 AI와 융복합될 수 있는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은 제조업 현장, 2차 전지, 반도체 제조 현장에 로봇이 상당 부분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의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루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렸던 큐렉소 다 주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가치를 봤을 때 물론 1분기 실적이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다 부진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이 가진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 그리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 얼마나 많은 산업과 융복합이 되는지, 그리고 로봇 산업만이 가진 장점, 그리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 상당 부분 2차 전지나 반도체 못지않은 높은 성장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봤을 때 로봇 산업의 앞으로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SBS에서 로봇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로봇 관련된 실제 로봇공학과 교수님하고 실제 로봇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을 만나서 방송 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로봇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로봇을 창업하신 분들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는 초기 자본금 확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로봇에 대한 성장성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로봇 관련돼서 선두권을 치고 나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봇이 많은 산업과 융복합이 되고 로봇 산업을 다른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로봇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미래가 밝은 사업으로 로봇이 지금 폭풍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로봇 하시는 분들이 바빠지고 돈도 그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봇 산업 앞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래가 밝겠구나. 그리고 제가 또 느낀 세 번째는 생활 속에 로봇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 가서 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커피숍 가서 보면 이제 서빙은 다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동네에 치킨을 로봇이 튀기는 그런 로봇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술 보조 로봇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서 대구에 있는 구병원인가 거기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술 보조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로봇에 대한 확장성이 크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산업은 계속 구조적인 성장주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다. 물론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고 그게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그게 숫자로 찍히기까지, 매출이 찍히고 이익이 찍히기까지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인데,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란 주식 타이틀에 가장 잘 맞는 게 아마 로봇 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 회사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은 이제 결국은 다 휴머노이드,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건데, 그 전 단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더 생활 속에 더 밀접하게 들어오고 상용화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전에 지금 딱 당장 2024, 25년 요 직면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근미래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밝은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고 있는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먼저 관련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요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 기사나 캡처해오진 않고요. 상당히 읽어서 도움될 만한 기사들, 좀 중요하다가 싶은 기사들만 가져옵니다. 변화 DNA 인식으로 미래산업 기술 선점하고 있다. 커피 타는 로봇, 사람 대신 짐을 옮기고요. AI 두뇌를 가진 휴머노이드 개발 각축전입니다. 로봇은 대기업들의 지금 돈의 이동이 또는 돈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으로는 부족해 헬스케어, 가전, 피부 미용에도 로봇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높이는 로봇, 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차별화된 협동 로봇 라인업 갖춘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라인업에 관해서는 두산 로봇이 가장 많은,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하고도 디지털 전환 협업을 맺었고요. 두산 그룹을 책임질, 뉴 두산을 책임질 사업으로 로봇을 꼽았습니다. 두산 로봇, 진짜 사람 같은 AI, 이제 협동 로봇도 AI 협동 로봇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조리 로봇만 있게 와인 따르고 안주 추천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신사인 SK텔레콤도 로봇에 인공지능 입혀라. SK온 배터리 공정에 협동 로봇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고 배터리 공정에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협동 로봇은 지금 고가반 하중, 이 가반 하중이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반 하중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한 적재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는,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다. 그게 가반 하중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협동 로봇의 1등 회사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인데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테러다인이 인수해서 지금 테러다인이 1등인데 테러다인이 인수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보다도 가반 하중이 더 큽니다. 30kg 이상의 가반 하중 시리즈를 물류 적재 쪽에 팔레타이징과 그리고 기존의 H 시리즈라고 해서 이 H 시리즈도 가반 하중이 25kg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반 하중으로 갈수록 당연히 마진이 세고 로봇 가격이 비쌉니다. 고마진의 고단가 로봇을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현황부터 보면 이건 6월 26일 수요일 종가가 아니고 지금 찍고 있는 2시 장중 가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1월달 대비해서는 여전히 28% 엄청나게 부진한 수준이고요. 큐렉소 많이 빠졌습니다. 1월 연초 대비 48%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달 대비 7% 정도 빠졌고, 에브리봇만 청소기를 만드는 국내 청소기 로봇, 미국의 아이로봇을 제치고 국내에서는 청소기 로봇 1등인 에브리봇만 65.6%의 수익률. 에브리봇도 원래 100% 수익률 넘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65%고요. 전반적으로 로봇 회사들의 주가 수익이 코스피보다도 부진하고 코스닥보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훨씬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실적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감속기를 만드는 SPG, 그 다음에 물류 로봇 쪽에 T 로보틱스, 청소기의 에브리봇, 의료용 로봇의 압도적인 1등 큐렉소, 그 다음에 로봇팔을 만드는 뉴로메카, 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 모두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결국 갈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은 16.2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286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2035년 기준 380억 달러, 하나로 치면 50조 시장까지 휴머노이드 로봇만 50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요. 전체 로봇 시장은 대략 350조에서 400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하량이 140만 대로요. 작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전체 규모는 6배, 출하량은 4배 이상 증가된 새로운 수치로 출하량 140만 대를 예상을 했고요.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차세대 필수 전자기기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하고도 당연히 로봇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을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능한 사람의 최대한 가까운 로봇 상용화 시대가 이뤄지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HD, 현대, 한화, SK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과 유사한 모양이고 크기도 사람과 비슷하고 관절 구조도 사람과 최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완전한 인력 대체를 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AI가 결합돼야 되고 보행이 결합돼야 되고, 자, 요거 댓글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퍼가 뭔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로봇에도 이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고도화된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다.
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14.99%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2028년에는 완전히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2028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잘하는, 사실 글로벌로 잘하는 거는 테슬라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최상위권이고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서비스 로봇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처한 상황은 고금리에, 그리고 지정학적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럽이 어렵죠. 유럽 회복세 지연 때문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유럽과 북미에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플랫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옛날 삼성 종합기술원이죠. SAIT에서 연구과제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요. 로봇 인텔리전스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옛날 삼성 종기원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14.99%로 인수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최근에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를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21년 벌써 3년 됐네요. 9,600억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글로벌 최상위권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 백덤블링하고 굉장히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최근에 신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이 아틀라스 신모델은 현대차 신규 전기차를 포함해 이 제조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는 데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가장 성장할 게 뭐냐? 압도적으로 저는 협동 로봇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작업을 하며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예전에 단순한 로봇 팔이 아닙니다. AI 기능이 결합됐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LG전자가 미국에서 AI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베어 로보틱스를 8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자, 하나 로보틱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피자 굽는 로봇. 피자 굽는 세계 1등 로봇을 하나 로보틱스가 인수했고요. 하나는 갤러리아 유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통이랑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야말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협동 로봇의 최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6%에 달할 정도로 로봇 관련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46.1%의 매출 성장률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전체 협동 로봇의 매출 성장률은 20%대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유니버셜 로봇이 연평균 같은 기간에 8.8% 성장을 했고요. 일본의 환학이 25.4%.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근접한 경쟁자죠. 왜냐? 두산 로보틱스가 중국을 제외한 세계 4위고요. 이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테크맨 로봇이 2022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4%밖에 안 됩니다. 가장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맨 로봇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2%, 두산 로보틱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로 0.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잘하면 올해 안에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3위 로봇 업체까지 갈 확률이 충분히 있다. 긴 호흡에서 2040년까지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 7,6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산 로보틱스의 대략 예상되는 매출 목표는 1,200억입니다. 2030년까지 협동 로봇 시장이 14조, 그죠? 2030년까지 14조, 전체 로봇 시장 침투율로는 25%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LG전자랑 협업해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도 개발해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kW짜리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접목한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랑 협동 로봇이랑 결합되려면 민감도도 좋아야 되고요. 정밀도도 높아야 되고, 안전성이 아닙니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까지 모두 확보해야 되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에 토크 센서 방식이랑 중력 보상 기술을 적용해서
이 안정성과 두산 로보틱스의 정밀성을 향상시켜서 두산 로보틱스는 안전 등급 중에 최고 수준인 퍼포먼스 레벨 2까지 등급을 이미 받았고요. 카테고리 4 등급을 취득해서 최고 수준의 제품 퀄리티, 제품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2024년 기준으로 로봇팔이 590억 예상을 하고 이 로봇 솔루션 사업이 180억. 이 로봇 솔루션 사업을 하는 거는 국내에서 협동 로봇과 솔루션 사업을 모두 하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유일하고요. 이 솔루션 사업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이 29%에 달했습니다. 25년 내년 기준으로는 로봇8에서만 1,500억, 솔루션 사업의 매출은 800억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커링 사업부는 소프트웨어하고 렌탈 사업부가 대략 합쳐서 한 18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로봇도 95억. 그 다음에 요 AMR, 이게 바로 자율주행 이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이동 로봇 T-로보틱스 로봇이 SK온 배터리에 들어갔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겠죠. 26년 기준으로 로봇팔 사업은 2,200억까지 늘어나고 솔루션은 이제 1,000억대 사업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커링 사업부는 500억 사이즈까지 커지고요. 스마트 팩토리 300억, 이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26년 기준은 600억까지 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억에서 2026년에는 매출이 보시면 3,300억, 500억, 3,800억, 4,100억, 4,700억까지 올해 1,200억에서 매출이 26년, 2년 동안 4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에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됐고요. 올해 연말에는 MSC 코리아 편입 이슈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금리를 계속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는 게 늦춰지고 있지만 9월 달에는 최소한 한 번에서 연말까지 2번은 분명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금리 환경에 업황이 꺾인 게 아니고 부침 중이다. 잠시 쉬고 있는 과정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계속 커지고 있죠. 인력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AI랑 가장 융복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이 융복합된 가장 시너지 효과를 잘 내는 산업으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인력난, 그리고 비싼 인건비는 글로벌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을 로봇이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 로봇은 인건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산업체 공장 등에서 생산 라인에도 쓰이지만 물류 현장에도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의 디지트. 디지트가 드디어 아마존 물류 창고에 들어가서 다양한 물건을 적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류센터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대씩 디지트가 최소 10,000대에서 이제 50,000대, 100,000대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은 두산 로봇이 치킨 로봇, 그 다음에 두산 로봇이 어디랑 협업을 맺었죠? 메가커피, 커피 모듈의 커피, 에스프레소를 직접 로봇이 추출해줍니다.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죠? 아이스크림. 하나 로보틱스가 인수한 피자 굽는 로봇. 1분기에 부진했습니다. 상당히. 협동 로봇이 83억, 커피 모듈 쪽에서 3억 5,500, 수출이 53억, 내수가 55.65, 수출 비중이 49%입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당장 내년부터 수출 비중이 65에서 70%까지 26년까지도 최소한 수출 비중 7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북미하고 기대하는 유럽에서 폭풍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사업부가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9%. 이런 솔루션, 다트 스위트라는 플랫폼을 가진 협동 로봇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건 북미도 그렇지만 유럽도 높습니다. 선진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9,620원이지만 LA의 최저임금은 지금 22,000원입니다. 우리나라와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페이백이란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페이백은 로봇 한 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드는 시간입니다. ROE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 돈 투자한 거 언제 회수할 수 있어? 리턴 온 에쿼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 페이백이 당연히 미국 인건비가 비싸니까 로봇 한 대 설치해서 인건비 뽑아내는 거가 한국 걸리는 페이백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짧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건비 센 선진국에서는 로봇을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노사가 생기고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줘야 되고 주말에 일하면 주말 수당 줘야 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하는 거에 대한 불편한 또 여러 가지 감정 노동, 고용주가 피고용인한테 감정적으로 또 마찰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로봇을 썼을 경우에 아예 없죠. 휴일이라고 휴일 수당 더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일한다고 주말 수당 더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의 그런 충돌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40개국의 100여 개 국내 세일즈 채널을 기반으로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북미하고 유럽에서 창출하고 있고 이게 70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니버셜 로봇이랑 일본의 환학이 압도적인 1등, 2등이고요. 유니버셜 로봇이 40%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맨이 3등인데요.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 6.2%, 두산 로보틱스가 6%니까 시장 침투율 차이가 0.2%. 이 중국 제외입니다. 네, 중국 포함 아니고 중국 제외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붙어있다. 테크맨 로봇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제는 고도한 조금 난해한 작업까지 제조 현장에서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40%가 R&D 인력이에요. 그래서 R&D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R&D 능력이 결국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이 감지력과 충돌 민감도를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수원에 공장이 있는데요. 수원 공장 2층을 자동화 셀 설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협동 로봇은 6개의 모듈, 축이 필요한데요. 이 한 개 모듈 작업할 때 70번의 볼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개의 축이니까 420개의 볼트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현재 모듈 420개의 볼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60분인데요. 이 자동화 셀을 도입하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 37분으로 감소하면 생산 효율성이 40% 가까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생산 캐파를 더 빠르게 확장할 수가 있겠죠. 24년에 자동화 셀을 9개를 추가로 구축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류정훈 대표님이 우리 2배 이상 생산 캐파 늘릴 거야. 그래서 연간 4,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5월 달에 지난달이죠. 독일의 뒤셀도르프의 유럽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럽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아까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이 중요한데요. 매출은 4% 정도 증가했는데 왜 영업손실이 69억이나 됐냐. 북미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로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CES 행사 비용도 있었고요. R&D 투자세 공제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리서치 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통 산업 로봇을 대체할 협동 로봇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로봇 어플리케이션의 성장률 압도적인 1등입니다. 연평균 36% 협동 로봇이 성장한다고 하고요.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신규 라인업이 계속 출시가 되고 신규 수요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통 산업용 대비 수요 개선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 창출은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침투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확대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이 시스템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 턴키로 가능하면서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R&D 투자만 해도 작년에 18.7%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16.5%로 R&D 투자 비용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두산 로보틱스 올해 연말로 가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24년 말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로봇 전체 시장은 2030년까지 2,600억 달러,
350조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굉장히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M 시리즈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제품군이고요. A 시리즈는 우수한 가속성. 요 바로 H 시리즈, 가반하중이 높은 겁니다.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 가능하다. 가반하중이 높다는 거는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25kg 이상. 대만의 1등 유니버셜 로봇이 최대 가반하중이 20에서 25입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가반하중을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F&B 쪽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팔레타이징, 자유롭게 이동 설치 가능한 물류 적재하고 이송하는 팔레타이징 쪽에도 강점이 있고, 팔레타이징 쪽에 새로운 시리즈가 P 시리즈가 신규로 런칭이 됩니다. 커피 모듈, 이미 메가커피에 들어갔죠. 무인 로봇 카페에 들어가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여왔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팔레타이징, 물류 쪽에, 그리고 운송 쪽에 신제품 P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물건을 팔레트에 정렬하고 적재까지 하는 팔레타이징 특화 로봇인데요. 이 가반하중, 들어 옮겨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무게, 가반하중이 30kg가 되고요. 가반하중 관련돼서 최대급이고요. 작업 반경이 2030mm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시리즈가 당장 올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가반하중이 높은 H 시리즈. 이제 생활 속에 커피, 칵테일도 만들고요. 베이커리도 하고요. 머신 텐딩, 수화물 핸들링. 그래서 네덜란드 공항에 들어가 있죠, 이미. 그 다음 튀김도 하고요. 튀김이 아닙니다. 튀김. 다양한 신규 솔루션 라인업 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협동 로봇 라인업 15개에서 2026년까지 20종으로 5종이 더 추가로 확대되고요. 독일의 뒤센도르프에 5월달에 유럽지사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 다양한 나라의 딜러들이나 우수 현지 파트너 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올해 24년도만 해도 제4차 지능력 로봇 기본 계획에 따라서 28년까지 중장기 로봇 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요. 8대 핵심 기술 로드맵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로봇 부품 중에 35%를 차지하는 감속기, 그리고 서버 모터, 그리고 요거 숙제 내드렸어요. 그리퍼, 그 다음에 센서, 제어기, 자율주행 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HRI까지 8대 핵심 기술 로드맵을 작성해서 육성하고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지능형 로봇 법을 전면 개정하고, 그리고 로봇 R&D 예산을 산업부에서 증액하라고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해외 채널은 24년 올해 109개까지 확대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M&A 관련 로봇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M&A를 추진하고 있고요. 26년까지는 로봇 이 해외 판매 채널을 219개까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미하고 유럽에서 끝나지 않고 중남미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당연히 인접 국가인 중남미 외에 동남아까지 신규로 판매 지역을 엄청나게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13개에서 15개 중에서 26년에 17개, 아까 최종 20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협동 로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동 로봇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돼서 서비스 로봇처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랑 연계돼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비용 구조를 보면 하드웨어가 30%, 소프트웨어가 30%,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랑 커스터마이징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특징이 있고요. 인건비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백 기간이 짧은 서유럽하고 북미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가도 당연히 단순 로봇팔보다 2배 이상 비싸고요. 2026년까지 매출 비중이 3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 중에 이 커스터마이징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30%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화 솔루션 전문 업체 라겔이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사와의 커스터마이징 맞춤 솔루션이 계속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부각받고 있고요. 아까 팔레타이징 커피 모델,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고객사 편의에 맞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없이 턴키로 제공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더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니까 더 마진이 많이 남겠죠. 소프트웨어하고 센서 쪽 이런 협동 로봇 부품 소재 쪽 밸류체인을 당연히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중간 SI 업체를 끼지 않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턴키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마진에 그리고 대량 수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7년 전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20% 이상, 최대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로봇 시장이 20% 이상이 이제 협동 로봇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페이백 개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유니버셜 로봇이 압도적입니다. 40%인데요. 환학이 13% 여기서 멈춰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6%, 아까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 6.2에서 6.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하고의 격차가 1%가 채 안 됩니다. 1분기에 북미에서 판매가 늘긴 했는데 고가바나중 시리즈가 아닌 가바나중이 낮은 저렴한 M 시리즈가 다수 공급돼서 하반기에는 고가바나중 H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고마진 고단가의 H 시리즈가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이 팔레타이징 쪽에 여기도 역시 적재하중이 30kg가 넘는 P 시리즈, 신규 팔레타이징 특화 P 시리즈가 아마 하반기부터 북미 파트너사 라겔 오토메이션이랑 같이 솔루션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가바나중 20kg 이상에서는요, 고가바나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70% 이상,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1등입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국제공항 한 개 라인에 이미 수화물 처리 시스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외 유럽 내 추가적으로 2개 이상 공항에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납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쪽에서 수화물 처리 관련돼서도 다변화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재 가바나중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때 2030년까지 3조 투입해서 첨단 로봇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도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재고 자산이 늘어난 측면, 매출 둔화까지 고려해서 재고 자산 회전율이 21년 6.8회에서 23년 3.9회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24년도 재고 자산 회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그것도 제가 올해 2분기 실적 나오면 2분기 실적까지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다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해서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 주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물량이 상장 1년이 지나서 락업 기간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물량의 출회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군입니다. 협동 로봇 E 시리즈, A 시리즈, M 시리즈. 요 밑으로 갈수록 가바나중 H 시리즈가 25kg의 가바나중 갖고 있고요. 커피 모듈, 네, 팔레타이징, 튀김 솔루션, 아이스크림 로봇, 네, 용접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 수술 보조에도 들어가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13개 모델로 유니버셜 로봇이나 대만의 테크맨이나 2위 일본의 파나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모델 수가 많고요. 협동 로봇은 연평균 35%, 36%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합니다. 두산 로봇은 서비스용 로봇 쪽에도 같이 돼 있죠. 지금 다 이런 커피를 제종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튀김을 하거나 다 서비스 쪽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매출 성장이 높았던 부분,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입니다. 다트 스위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로봇 앱을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로봇을 어떤 장소에 어떤 로봇을 활용하라는 이 다트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가 두산 로보틱스만의 상당한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정밀도나 제어 부분에서 역시 다 최고 품질 등급을 받았고요. 이거는 지금 LG전자랑 전기차 충전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고 있고요. 협동 로봇 시장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요. 산업용 로봇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 비중이 이렇게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 협동 로봇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향하는 방식이 바로 모션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없이 한 번에 턴키로 제공하는 거고요. 바로 이 다트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엄청난 새로운 부가가치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이 플랫폼이라는 스마트폰의 매개체가 있듯이 협동 로봇 플랫폼이 두산 로보틱스의 다트 스위트라는 플랫폼에 로봇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와 다양한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이 중간에 이 다트 스위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결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협동 로봇의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서 고객을 유입해주고 이 중간에 앱 판매를 통해 수입을 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다양한 로봇 어플리케이션의 중간 역할을
다트 스위트라는 플랫폼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다. 그래서 연평균 다트 스위트가 30%씩 성장하고 있다. 네, 바로 이게 엔비디아가 공개한 그루트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RBY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유럽 판매 채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북미 채널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과 아주 비슷하게 같은 방향성을 띠는 게 공작기계 수주추이입니다. 공작기계 수주추이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로봇 데이터 수출 추이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 로봇 관련된 이슈 보시면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결합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P-시리즈 공개했다. 두산 로보틱스 독일의 유럽지사 설치했다. 두산 로보틱스 토스 출신 김민표를 영입했다. 두산 로보틱스 미국의 앨리슨과 AI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했다. 두산 로보틱스 메가커피의 협동 로봇 솔루션 공급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기반 수술 보조에 첫 성공을 거뒀다. 다양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그게 나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인간을 대체하려면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것이다. 2년 회수 기간을 봤을 때 25% 대체하는 거는 2,500만 원, 50% 대체하는 거는 5천만 원, 100% 대체하는 거는 1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하면 여전히 PER이 119배, 상당히 PER 밸류로는 엄청나게 비싼 수준인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43배. 네, 고용은 100% 로봇은 아니고 이제 로봇하고 IT 검사 장비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합리적인 밸류 받는 게 뭐 SPG하고 인탑스 정도고요. 인탑스도 로봇보다는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는 비중이 거의 뭐 80% 이상이고요. 큐렉소가 62배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훨씬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고요. 뉴로메카가 79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도 매출이 129%, 내년에도 112%. 올해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폭풍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아마 흑자 전환하면 대략 뭐 10억 정도 이익 나면 내년에는 570억 이익을 예상하고요. 내년부터는 매출이 2,600억 사이즈로 커질 거로 보고 2026년에는 4,700억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매출 격차는 벌써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0억 대니까 6배 이상 차이 나고요. 내년에도 매출 차이는 4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57억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밝혀졌는데 이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연초부터 외국인은 980억 정도로 순매수했고요. 최근에 다시 4일 동안 장중이긴 하지만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기관이 1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3,34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의 순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 다시 두산 로보틱스가 탄력있게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72,000원, 84,800원, 94,300원, 107,000원, 113,000원이고요. 지금은 큰 틀에서는 72,000원과 94,000원 요 박스권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려고 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로봇이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고요. RSI 지표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늘어나는데 기관 보유 비중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탄력있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봉상에서는 59,000원, 69,500원, 86,200원, 94,900원, 115,500원인데요. 지금 일단은 월봉상에서 과거에 지지 가격대였던 94,900원까지는 좀 회복이 돼야 좀 의미 있는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글로벌 경쟁사죠.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테라다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모멘텀을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PER 기준으로 53배를 받습니다. 화낙, 일본의 2등 로봇 회사죠. 화낙은 PER 지금 31배 정도 수준이고요. 보시면 이게 월봉으로 최대치를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 있다가 좀 반등 추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정리해드리면 로봇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작년 연말에 주가가 너무 강했는데 일종의 AI 반도체와 또 전력기기 모든 수급으로
완전히 분산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에 반도체와 전력기기, 또 최근에 핫한 음식료, 화장품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 로봇이 구조적인 성장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이 AI와 융복합될 수 있는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은 제조업 현장, 2차 전지, 반도체 제조 현장에 로봇이 상당 부분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결국 갈 건데, 그 전에 지금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업황은 협동 로봇이다. 전체 협동 로봇은 연평균 36%씩 성장하는 로봇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고요. 협동 로봇에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4위권, 심지어 3위하고 격차가 0.2%밖에 안 나는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잘할 수밖에 없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바로 이 앞으로 매출이 폭풍 성장할 거를 대비해서 해외 판매처를 110개까지 엄청나게 확대를 해놨고요. 북미하고 유럽이 인건비가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높아지는 인건비, 그 인건비를 고려한 개념이 페이백인데, 북미하고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페이백이 절반 이상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한 것들이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고요. AI하고 융복합되면서 로봇이 점점 지능적으로, 협동 로봇도 AI 협동 로봇이 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류 이동에 공항에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보조하고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고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고 용접을 대신하고 엄청나게 많은 F&B 쪽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어플리케이션하게 확장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협동 로봇 하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다트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이 필요한 사용자와 다양한 협동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두산 로보틱스의 신규 확장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2,200개에서 4,000개로 로봇 캐파를 2배 이상 확장하면서 매출이 26년까지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4차 지능형 로봇 계획으로 2030년까지 3조 투입해서 최첨단 로봇을 100만 대 이상 보급하는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글로벌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로봇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주가는 부진하지만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구조적 성장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 좋아진다고 하니까 2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큐렉소도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빠져서 상당히 비난하고 욕하고 막말하신 분들 많은데, 큐렉소도 당연히 자료 수집되는 대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두산 로보틱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료 강의를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기대가 된다고 해주셔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조만간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오프라인 미팅이라든지 온라인 미팅을 회사 측과 협의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